2분 더 드려. 하는 시간 있다고. 1분 뒤에 끝낼 거거든. 마무리하시고 자 내랑 채점하려면 미음 치자가 있잖아. 이게 그대로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뭘 안 썼을까 이거? 이름 쓰시고 찢어내세요. 알아서 잘 듣기 뭔 소리인지 알아요? 오랜만에 내가 보기. 왜 답들이 다르지? 좀 다르지? 쎄하게? 한번 잘 내려보라. 책조해야지. 아, 책조에 별 의미가 없어. 헌집네. 다섯 문제? 인정해줄게. 이 돌려주면 그렇게 해. 뭐라고? 여기 뭐 당근 마켓이? 애누리 바라는 거임? 당근 마켓이? 선재요. 뭘 원해? 그래서 미흡을 원해. 얼마나 성실해. 손가락 걸었는데 안 하면 손가락 잘라도 되는 거지. 아니요? 할 거잖아. 얼마나 잘해. 그치? 그래, 답을 안 보여주니? 재밌게 했군요. 오랜만에 한번 이거 재밌으면 계속 보셨으면 좋겠지. 26쪽 보자 할 거는데 진짜 4쪽 볼게요. 꼴 이롭잖아. 좀 다른 방식으로 읽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소원을 잘 빌어야 돼. 목요일만 쉬면
이번 주 쉬잖아 라는 소원을 그렇게 빌면 아프게 해서 쉬게 해준다니까. 소원을 잘 빌어야 돼. 그렇지? 의심의 눈초리가 많더라고. 난 믿었어. 왜 비웃어? 네, 사쪽 볼게요. 사실 뭐 인문인지 사회인지 과학인지 원칙인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인트로가 있진 않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문, 사회, 고전시 뭐 이러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트로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아니면 첫 문단에서 이게 뭔 말을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언제까지는요? 한 6, 7년 전까지는 첫 문단 읽자마자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읽는 방식을 왜 그런 것들 있잖아. 인문 지문을 무조건 어떤 틀을 쓴다. 사회 지문은 어떤 틀을 쓴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도 좀 당황스러워요. 가르치는 우리 입장에서도 새로운 지문이 막 나와. 고난도 막 이런 것들 사서 풀다 보면 새로운 지문이 막 나와. 그래서 평범한 인문이구만 하면서 뭐 어떤 철학 얘기가 이문에 나오는 거야. 평범한 인문이구만 오케이 하면서 읽다가 갑자기 그래서 이 철학은 과학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고 있어. 그럼 뒤에는 과학기술 얘기가 막 나와. 갑자기 모래 뭘로 하고 있을 때 왜?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리고 철학이 막 나와. 평범한 또 철학 지문이구만 철학자 누가 나오는지 지켜볼까 했는데 뒤에 뭐 나오냐면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현대 법은 이러고 있어. 현대 경제는 뭐 예를 들어 공리주의다 라고 하면 공리주의는 뭐였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었지. 그래서 말인데 경제학에서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어떤 그거에 갇히지 말라는 거야. 풀이의 틀을 제시하는 게 장사하긴 좋아. 장사하긴 좋아. 특히나 저기 서울 가서 팔기 좋아. 서울의 학원들에서 이런 거 없으면 아직까지 선생님만의 고유한 그게 없네요 하기네.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겠어요? 끼워 맞출 겁니까? 점점 지문들이 이상해져요. 왜? 융합의 시대,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 이런 것들을 하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글들은 보통 어떤 저서나 아니면 뭐 학술지 아니면 대학에서 뭐 기고된 글 이런 거에서 따오거든요. 보통 책에서 많이 따와요. 그러면 요즘 책은 어떻게 해야 팔리냐? 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든가 인문학 얘기를 하든가 융합적으로 이것저것 섞어놔야 팔린다고요. 거기서 따왔으니까 점점 이제 이게 인문 지문인지 사회 지문인지 사실상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점점 섞이고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요? 덜 헷갈릴까요? 헷갈리지. 그럼 여러분들이 대처법은 뭘까? 빨리 졸업하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대처법이요. 빨리 졸업하라는 건 여러분들 수험표 할인 2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돌려 말했다. 올리브영 2년 들고 가지 말라는 거야. 올해도 왔어요 이러면서 기초 세트 깎아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 스포츠 입장권 무료인 거 많거든요. 제가 2년 연속 싸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대학생 때 알바해서 점점 당당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즉슨 현실적으로는 빨리 졸업하는 걸. 그럼 당장은 어떻게 하냐? 당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갇히지 말고 그냥 문제에서 작게는 선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만 내가 해결해주고 나는 쿨하게 집에 갈란다는 마인드를 장착하시고요. 그래서 이렇다 그러면 이렇다 그러면 이렇다 그러면 점점 그냥 받아들이면서 나가라고요. 지금은 독서의 경우는 어떤 프로블럼 앤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틀에 넣으려다 보면 점점 그게 안 통하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런 틀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데 안 통하는 지문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포기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틀로 다 풀려라고 있어. 만약에 이 약이면 글쎄 감기도 낫고 근데 위도 좋아지고 장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진다는 약이 있다 진짜 겁나 먹어. 위도 좋아지고 장도 좋아지고 감기도 낫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다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 하지만 나는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미 믿고 먹고 있었어. 코로나 걸리면 옆에서 누가 야 이거 코로나 약이다. 코로나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건 그래 이번에 코로나니까 이렇게 잘 안 된다고요 사람이. 이건 만병통치약인데 왜 안 돼? 이러면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이러고 나아요? 안 나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거 찾는 거 좋은데요. 최선의 방법은요. 여러분의 시그니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네, 저는 항상 독서 지문에서는 뭘 위주로 갈 것이냐 이 정보는 그냥 이렇게만 해석하면 된다. 요 정보는 시험장 같은 데서는 몰라도 분명히 풀 수 있을 정도로 필요 없는 정보다. 이런 정보를 선택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위주로 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슨 말 할지 만약에 다음을 알겠다 그러면 나중에 네, 대학 가셔가지고 네임밸류 좋은 데로 가셔서 그거는 저기 앞에 네임밸류가 좋으면 뒤에 무슨 관지 안 묻거든. 카이스트 국어 과외 꽤 해. 수리과학 가도 뭐든 안 물어. 뭐 스카이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또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 잘 가셔가지고 뭐 수학이나 영어 과외하는 게 제일 낫죠. 수학, 영어 과외도 알고 하시면서 야, 근데 내가 또 국어도 좀 했다 라고 하면서 슬쩍 얼마 더 주면 국어도 해줄게 특별히 이러면서 네, 깎아 사드세요. 그땐 깎아가 아니겠지만 여기 지성기야 나성동 가서 술 사먹어 그 정도로 진구 좀 사주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러분이 만점망 수업에 들어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 사고 과정을 빼가라. 사고 과정을 빼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인문지문이라 예고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인문지문에서 가장 많이 볼 거는 사실 여러분이 시험 보면서 이건 인문이구만, 이건 사회구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의 견적은 기가 막히게 와요. 철학지문인지 아닌지. 철학지문인지 아닌지는 기가 막히게 견적을 봐요. 왜? 철학이 싫거든. 그래서 철학지문인지 아닌지 견적을 기가 막히게 보는. 그럼 철학지문은 또 뭐 크게 두 개가 있죠. 뭐 있니?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이 있죠. 네, 동양철학지문과 서양철학지문이 있을 텐데 동양이든 서양이든 됐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그 사람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 소크라테스의 철학 내가 이해한 다음에 소크라테스 MK2가 될 수 있을까? 와, 코리안 소크라테스다. 안 되겠죠. 누군가 사상가의 철학을 이해한다는 건 그 본인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본인도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철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상가랑 매칭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 줄 이렇게 내가 썬 거 막 이렇게 이어서 뭐라 그러냐? 작대기 끄는 거 그것처럼요. 그래서 딱 이 부분만 체크하면 됩니다. 사상가 그리고 주목한 부분이 뭔지 얘가 특징적으로 뭐에 주목했다 막 이렇게 나오죠. 얘가 특징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래서 타 사상가와 뭐가 구별되는지 결국 요 세 개의 표를 채운다고는 느낌으로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라고요. 알겠죠? 이 세 개를 그냥 여러분들이 왜 그
아직도 예능 프로그램이나 어떤 토크 이런 거 보면 시니까 왜 나오니? 자 보면 이렇게 이거 아니? 이 팥대 같은 거 들고 착 뜯는 거 막 맞춰보고 난 다음에 착 뜯고 또 아유 아닙니다 다시 다른 거 이거 그럼 착 뜯고 들노? 있잖아 이거 뭐 누구에게 물어보았다 1위 2위 3위 뭐 아름고 1A반 학생에게 물어보았다 가장 카리나를 닮은 학생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정답 해가지고 1위 이석기 이러잖아 그럼 이제 1위 맞아 만약에 누가 1위 김동현 아닙니다 하면 안 뜯어 선기가 저요 이러면 이때 착 뜯는 거 그 감성 네 그래서 사상가를 여기다 채우는 거야 그냥 이런 표를 채운다 맞춰나간다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결국 이렇게 말하는 거 사상가 누구? 이런 느낌으로 선지가 구성된다고 얘 맞니 틀리니 이렇게 그래서 표를 채워간다 이것만 채워간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왜? 그 사람의 철학을 이해하려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져요 그리고 자꾸 스스로 철학자가 돼요 국어 시험 시간에 스스로 철학자가 돼 예를 들어 내가 저번에 되게 희한한 글을 봤는데 트롤리 딜레마가 진화했더라고요 트롤리 딜레마 옛날 내가 공리주의 때 얘기하는 그게 진화했더라고 한쪽에는 100명의 사람들이 묶여있어 근데 얘네가 무한 부활해 근데 트롤리도 순환선인 거야 한쪽에 100명의 사람이 묶여있는데 이 100명은 무한 부활해 그래서 근데 트롤리도 순환선이랑 계속 쳐 그리고 그러면 내가 쭉차 해가지고 방향을 틀면 반대쪽에는 무한명의 사람이 있어 근데 얘는 부활을 안해 계속 새 사람이 오는 거야 근데 계속 순환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옳은 선택일까 어떤 게 정의로운 선택일까 이런 걸로 진화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게 피해를 입는 것과 무한한 사람이 유한하게 피해를 입는 거 이러고 있어요 철학자들 많이 좋아서 철학자지 이런 거 보면 럭키 소시오패스가 아닌지라는 생각을 들어요 야 무한명을 묶어볼까? 이러고 야 유한명이 무한하게 부활하면 그럼 이제 100명의 묶인 사람들이 이렇게 했죠 아 제발 진짜 또? 아 미친 거 아니야? 무한명의 사람들이 예 제가요 하면서도 가요 네 안녕하세요 하고 가 계속 그러면 당신이 운전자라면 어디가 죄책감이 덜할까 뭐 이런 거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철학은 끊임없이 이런 사이코 같은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발 저기 국어시험 80분 모자란데 거기서 그렇다면 트롤리에 이걸 묶으면 어떻게 될까 오 흥미롭구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구석 아리스토텔레스가 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딱 요 객관식 판례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만 편하게 진입하시라고요. 오히려 철학 지문에서 내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까딱 잘못 내면 이의제기 대파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말만 다시 진술된다고요. 특히나 생존 철학자에 관해서요. 생존 철학자나 아니면 책을 겁나 많이 써놔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잘 읽지 못하는 그 철학자들이 왜냐면 아니면 책을 겁나 어렵게 쓴 니체나 더 옛날로 가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함부로 했다가 여러분 제시험 꼴납니다. 왜? 선생님 논문 봤더니 이거 이런데요? 아 미친 저건 또 뭐야 이러고 있는다고요. 근데 그러면 싸울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로 막사 딴 사람을 완박할 수 있을까?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언제 죽었는데요? 아하하하 뭐 옛날에? 이러고 있겠죠. 그치? 그래서 철학 지문 오히려 땡큐해도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쫄아있는 특정 지문들 있잖아. 철학, 경제 이런 것들 또 천문우주 천문우주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네 거기에 시간을 그냥 더 써야 됩니다. 천문우주 지문이 있으면 시간을 더 써야 돼요. 짤 수 없어. 근데 철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구만 한 개로 듣고 귀 잠시 막아놔 안 세게
잠시 막아놓은 다음에 그래서 그냥 짝대기만 끄어서 풀어.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맞냐? 이거 아니요 이러면서 풀어. 그리고 끝나고 여기 열어.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철학지문에서. 왜 이렇게 자세히 아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시험 하나 나도 날린 적 있어. 1학년 때. 철학지문 하나 봤는데 되게 흥미로운 거야. 딜레마가 딱 나온 거야. 딜레마가 무엇인가가. 사설 모의고사 보는데. 그래서 그렇게 뒤에 나와 있는 줄은 모르고 까먹고. 야, 흥미로운 주제인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인간 쓰레기가 되잖아. 내 성적이 쓰레기가 되고 있는 줄은 모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명심하시라는 게 지문 외에 딴 생각은 저기 방해 금지 모두 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상을 하니까 제발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이 유학은이죠. 유학은 선기야. 유학이니까 저기 영국이나 프랑스 가는 거니까 서양처럼 맞다 이거죠. 네. 그럴 리가요. 유학은 유교에 대한 학문이죠. 웰컴 투 컴백. 웰컴 백. 자, 유학은 하는 순간 또 유교 얘기를 하겠구나 하시면 되죠. 또 유교 얘기를 하겠구나. 자, 그래서 유학의 네모 수기치를 통해 수기치 자신을 바르게 하고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유학에서 몸기자는 보통 그냥 아무 수식이 없으면 또는 이랑 같이 오지 않으면 자신이 얘기합니다. 자신의 몸이 얘기하고 유학에서 사람 인자는 앞에 이게 생략된 거라고 보셔도 돼요. 읽는 사람 내려놔. 읽는 사람 내려놔. 성기 할래? 아직은 모르는 거. 여기 없어. 아무리 지금 찾아봐야 여기 있나. 없다고 이씨. 그쵸? 타예요. 타. 남타자예요. 남타자예요. 그래서 유학에서의 유교에서의 이는요 사실 타인의 얘기하는 거예요. 나 빼고 내가 혹시 잘못 썼나라고 나도 사실 긴장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자,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그래서 나를 닦고 타인을 다스리는 이런 느낌이죠. 자,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이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뭐 성학, 지교, 성학, 식도 이런 것들 많죠.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알물 투처리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됐고요. 자신을 닦는 일 밑줄. 자신을 닦는 일이며 끊고 치는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 즉 이걸 바르게 하면 앞에 바르게 잘 해야겠죠. 그래야 바른 세상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치 다스린다는 거 당연히 바르게 해야 될 건데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니?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사실 이 얘기 먼저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얘기 먼저 그러니까 앞에 있었는데 잘렸을 거예요 아마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수식제가 치우평천하 저기 이게 무슨 뜻? 수식 내 몸부터 닦고 제가 집안을 다스리고 그래야 지구 국가를 다스릴 수 있고요. 그래야지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유교의 베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수기, 친 따로 자라는 걸까 같이 자라는 걸까 생각해보지 말고 밑에 보면 됩니다. 수기, 친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이는 율곡이 동그라미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지교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사상가 율곡이 율곡은 수기를 통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수양론과 경세론, 수양론 동그라미 경세론 동그라미 그 바탕은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이기론 밑줄 이거의 바탕이 뭐가 된다고요? 이기론이 된대요. 자,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로 없고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나 원리로 보고 해석드릴게요. 자, 이와 기에 대한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형이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만물의 법칙이죠, 원리. 기를 시간적인 선호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통하는 물질적 요소로 봅니다. 기를 시간적 선호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 시작과 끝이 있고 물질적 요소가 있네요. 끊임없이 변화 이와 기는 3월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밑줄 둘 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아, 이거 되게 애매한 소리지 않니? 구별되지만 분리되진 않는데.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데.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뭐 여러분, 이게 철학적으로 옳은 비유는 아니지만 상체와 하체 구별되죠. 분리되면 분리되면 더 이상 사람입니까? 아니죠. 네. 왜? 저는 가치가 없으셨는데 사람이 아니야. 담그려 가지 마. 담그려 가지 마. 잘 나갔을 때 몰라. 아예 여기 너 여기 이렇게 자르면 여기 이렇게 자르면 그건 다리 다친 거잖아. 다리가 다치면 아예 하체가 없는 거나? 나락해지죠. 그만합시다. 네. 그게 날 담글라고.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 밑줄 칠게요. 나 표현한다. 이와 기의 묘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양론의 한 가지 기본을 아까 수양론은 뭘 위한 거라 그랬니? 위에 지문이 준 정보를 잊지 마. 뭘 위해? 수기를 위해서. 그쵸? 율곡은 이통기국을 주장하니까 이통기국 밑줄 그냥 얘가 여기 있다는 것만 알라는 거지 이거 다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뒤에
선지 가보면 뭐 이통 비국이 어쩌고 저쩌고 이기 지명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마다 이건 또 뭐요? 이건 또 어딨어 하면서 천천히부터 이거 하면 여기 수기침이네 이러면서 하나하나 내려가지 말고 표시만 해보라고. 표시만. 자, 이통기국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왜? 우리가 사람이라면 옳은 길이라는 게 선택지에서 주어졌을 때 찾을 수 있죠. 그렇지?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1번 도운다, 2번 조롱한다, 뭐 이런 것들이요. 친구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면 1번 도운다, 2번 모른 척한다, 3번 조롱한다, 4번 부추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당연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어떤 인간다움이나 인간의 도덕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딱히 배워서 아는 거니 그거? 뭐 요거는 또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로 가는 거죠. 배워서 아는 건가 아닌가는. 근데 그러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 되나요? 아니죠. 나랑 갈래? 예. 녹화되고 있지? 예. 이랬어요. 공개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공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어떤 배움이 아니고도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거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효도해야 된다. 부모님을 존경해야겠다. 배워서 하나요? 존경해야 되구나. 어제까지 전화도 안 받고 무시했는데 절대 제 얘기 아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배워서 하는 건가? 아니죠. 지금 인간이라면 아는 것들이 있다는 거. 그런데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제가 엇나가지 않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페어런츠 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식사하셨어요? 네, 저는 일 잘하고 있어요. 네, 시간 내서 꼭 또 찾아뵐게요. 저번 주에 왔는데 그래도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 네, 그 모습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한 이러한 이통 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의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이통 기국론이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대요. 뭐야? 야, 너도 성인이 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치? 율곡은 틀어진 마음을 거둬들이는 거경,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자, 수양론에서 스무스하게 뭘로 넘어간다고요? 경세론으로 넘어간대요. 왜 아까 말했듯이 자신을 올바르게 해야 타인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롭게 할 거 아닙니까? 그치? 나는 심심하면 거리에서 총 쏘고 다니는데 정신 올바르게 할 수 있니? 안 되겠죠.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경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원공사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원공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끊고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상강요 오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 그러면 가변성과 불변성의 영역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
가변성이 있는 건 뭐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법제.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어떤 높은 가치들은 다 변할 수 없다고 위에서 얘기를 한 뉘앙스죠. 그치?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밑에 왕도, 어진 정치, 삼강 오류. 근데 아까 앞에서 율곡이 그래서 무슨 론을 펼쳤대? 3원단 첫 번째 줄 무슨 론을 펼쳤대 얘들아? 무슨 개혁론? 법제 개혁론을 펼쳤대. 이 말을 보면 뭐죠? 변할 수 있는 걸 고쳐야지 왕도나 어진 정치나 삼강 오류는 변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법제를 개혁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법제 개혁의 필요성 밑줄. 애초에 변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걸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건 되게 당연한 논리죠. 곧 일어날 수 있는 왕도나 오류를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려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옆에 가서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이다. 뭐 그냥 직역하면 가르침을 받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거, 즉 가르침을 내리는 거죠. 누구의 가르침 형식으로 내려오는 거. 근데 누구의 가르침이겠니? 설마 여기저기 가르쳐주겠니? 누가 가르쳐주겠니? 국왕이 가르쳐주는 형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국왕 혼자? 그러면 폭군이 돼서 반정맛 좀 봅니다. 반정맛 시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과 얘기하겠죠. 밑에 봅시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도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질 때 이를 수교라 한다. 그래서 왕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침을 내려주셨다. 이 형식인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뭐 왕이 회의해가지고 내렸는데 본인이 고집 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죠. 그치? 근데 그러면 그거를 수교라고 해서 왕조는 아들이거나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수교 한 번 만들어진 수교를 계속 그거를 모두 법으로 만들면 앞이랑 충돌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필터링을 거쳐야 될까 안 거쳐도 될까? 한 번은 거쳐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을 죽인 자는 예를 들어서 왕이 지금부터 사람을 죽인 자는 귀때기 2대를 날려라. 귀때기 2대를 날리는 걸로 형벌을 바꿨더니 글쎄 인구가 팍팍 줄기 시작하는 거야. 귀때기 2대 시계 맞지 뭐 젠장 하면서. 그러면 바꿔야 되겠어요? 안 바꿔야 되겠어요?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치? 수교 단계에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쭉 살아남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는 걔도 죽여라. 사형에 처한다 라고 하면 그랬더니 실제로 자기가 죽일까봐 사람을 못 죽여. 그렇다면 한 100년 지나봐도 똑같이 자기 죽일 게 무서워서 사람을 못 죽여. 200년이 지나도 똑같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진짜 우리의 법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후에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대요. 그래서 수교가 내려왔다. 쓰다 보니 좀 쓸모 있을 것 같다. 록이라는 데 실렸고요.
쓰다 보니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자체 영원한 법으로 남겨도 써놔도 될 것 같다. 여기 이제는 뒤에 후대에 완벽히 이걸 바이블처럼 남겨야겠다. 대전이라고. 아는 대전 뭐 있습니까? 경국대전 있죠. 그렇죠? 경국대전 있잖아요. 성종 때 확정된 경국대전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법정이다. 꾸준한 정년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 미의라 하였다. 양법 괜찮은 법이라는 뜻이고요. 미의 좋은 뜻도 있다는 것이고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정성헌이라고 불렀고 조정성헌 밑줄 아니 조자랑 종자 이거 어디에 많이 써? 이 조자 이 종자 조원이면 종 어디에 많이 써? 왕의 묘호에 많이 쓰죠. 왕의 묘호에 태조, 정종, 태종, 세종 이렇게. 네. 그래서 조와 종께서 만들어낸 그리고 법헌자예요. 이거 법헌자. 그래서 사실 헌법은 법원이에요. 가장 높은 법이니까 법 두 번 쓴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선왕들이 만들어서 이루어내놓은 법이라는 겁니다.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있을까요? 없죠.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논리 어때? 지금 조정성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 그렇죠? 왜? 왕도에 근접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빠져있는 논리는 왕도에 근접한 거. 왕도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손을 댈 수 없다. 왜? 아까 불변성이라 나왔으니까요. 그치? 불변성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완벽히 불변성일까요? 함부로 고칠 수 없으면 정말 섬세하게 완벽히 반박되는 사례가 나오면 고칠 수 있어야겠죠. 그치? 완벽한 왕도를 써놓지 못할 테니까요. 그거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이지. 대전의 실린 규정은 조정성원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그러면 이걸 고치자고 하는 건 무리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표적가로 율곡의 법제경으로는 조정성원에 변역하자는 것이 아니다. 표적가로 이걸 고치자는 게 아니래.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 등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면 연산군 때 뭐 조세 법령 이런 거는 조정성원이 애초에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조정성원으로 쳐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만들어둔 법령이라 해서 무조건 조정성원까지 쳐줄 수는 없다라는 인식이죠. 그래야 오히려 조정성원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정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 세모,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결국 뭐예요? 조정성원이 가치가 있는 건 단지 오래된 선왕이 그러라고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아빠가 그러라고 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정성원한테 가치를 부여하는 건 세월뿐만은 아니라는 거.
거기에 확실히 짚어주는 거죠.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고 글쓴이가 평가를 내리면서 문제를 마치고 있죠. 그렇죠? 재밌겠다. 6문제. 성분 이야기 한번 보실게요.
자, 확인합시다. 도저히 다 매겼어. 네. 다 매겨놨는데 까비. 저번보단 나았는데 다 맞은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 응? 저. 너냐고? 말해줘? 몇 개인지? 말해도 돼? 네. 야, 너 아직 안 쳤잖아.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경국대전은 조정석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맞죠? 그렇지. 그럼 답은요? 5번이죠. 얘는 규정 개정을 안 했잖아. 2번.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야, 기가 마무리에 내재된 법칙이냐? 말은 그래? 아니죠. 저마다 다른 거죠. 2번이죠. 3번. 기역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물었습니다. 기역이 뭡니까? 수기치인이죠. 가장 적절한 거. 1번부터 볼까?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치인도 성인이 되는 거니? 방금 내가 물은 거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이와 기의 정화가 아니죠. 수기, 치인은 둘 다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하는 거 맞는데요. 이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병폐 이런 거를 좀 고치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1번은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가 틀린 거고요. 2번 이게 지면은 상호 대립적 분리 가능하다 그랬니? 대립적이라고 그랬니? 둘 다 아니죠. 그렇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다라고 했죠. 답은 3번. 4번에 성인이 기질적 병폐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니? 홀리 풀슨이 기질적 병폐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 믿고 사니? 그렇죠. 5번은요. 역행이 그겁니까? 시비를 분별하는 겁니까? 앞에 보면 역행은요.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거예요. 경전을 읽고 온 거예요. 시비를 분별하는 건 궁리예요. 자, 4번 이끌의 율곡과 보기에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 끊고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마음속에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대. 근데 율곡이 말한 이는요, 물질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나요? 떨어져 나올 수 있어 없어? 분리돼? 분리돼야한데 안 되죠. 답 몇 번? 1번. 아, 맞지. 1번. 적절한 거니까. 모르겠는 선지 있는 분 손. 1번 단계에서 바로 골라내면 됩니다. 자, 5번. 이 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경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야, 율곡이 아무리 네임드라고 국왕한테 야, 너 잘못됐으니까 너네 그 아버지가 만든 거 좀 고치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을 다시는 못 놀릴 수가 있어. 그죠? 너가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네? 야, 잘 들어봐 임마. 너네 아버지가 만든 거 잘못됐다고 임마 이 자식아 이러고 있으면 간다. 원길로. 다음은 2번. 국왕이 아니라 권세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6번.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숙종을 이해한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숙종때는 실제로 신하들이 겁나 태클 많이 걸었죠. 자, 숙종 25년 회양고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궁정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려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모범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이동하지 않는다.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결국은 뭐야? 쟁점이 뭡니까? 숙종은 이걸 형벌이 아니라 그냥 형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얘는 솔직히 그냥 죽인 거 아니냐는 거예요. 숙종의 뜻은요. 그럼 숙종은 다 쪽이라는 거죠. 그렇지? 가에 따라서 다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신하들은요. 이거 관리가 형벌을 주다가 죽은 거나 그러니까 나를 적용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형벌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묻다가 그러면 숙종은 조정서원을 지키는 길이 나를 지키자는 걸까요? 다를 지키자는 걸까요? 그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예요. 그러면 조정서원을 지키는 길은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고요. 그럼 남는 건 숙종이 다를 지키라는 게 조정서원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즉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꽤나 답을 고르기 쉬운 문제, 보기나 선지에 어려운 선택지들이 있지만 답을 골라내기에는 쉬운 문제라. 아시겠죠? 쉬었다 보시고 질문은 단어 시험 봐서 내주세요. 자기 단어 시험이 궁금하신 사람은 얘기하세요.